제 목욕탕은 낡았습니다.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가네요. 40년이라. 이른 새벽 보일러실에 불을 지필 때면 훅 끼치는 젖은 공기, 그리고 매캐한 나무 냄새가 지하실을 가득 채웁니다. 누구는 곰팡이내 난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평생의 냄새입니다. 맨주먹으로 상경해서 막노동으로 모은 돈에 가진 것 전부를 털어넣어서 차린 성일탕. 간판을 올리던 날 죽은 아내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가고 저와 제 아들 우람이 둘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아들 우람이는 올해 30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늘 7살에 멈춰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래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착한 아들입니다. 우람이는 새벽잠이 저보다 밝습니다. 제가 보일러실에 내려가면 녀석은 벌써 탈의실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아빠! 반짝반짝! 조금 튀어나온 혀로 입술을 핥으면서 야무지게 걸레질을 합니다. 세탁소에서 가져온 수건을 차곡차곡 개고 손님들이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신발을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게 우람이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아이고, 우리 우람이 잘하네. 우리 아들이 최고다. 그렇게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면 좋다고 헤헤 웃으면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죠. 그 녀석이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만약 내가 없으면 저 순에 빠진 녀석을 누가 돌봐줄까? 이 낡은 목욕탕이 제가 우람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날까지 이 목욕탕을 지켜야 합니다.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워낙 오래된 동네고 요즘이야 뭐 번쩍번쩍한 스파니, 찜질방이니 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40년 개업 때부터 오시던 단골 손님들은 꾸준히 찾아주십니다. 그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언제부터 오셨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늘 새벽 6시쯤 혼자 오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거의 없으십니다. 저와는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고 들어가셔서 정확히 30분을 채우고 나오십니다. 늘 깨끗하게 달인 회색 운동복 차림인데 하도 매일 오셔서 그런가 무릎이 조금 해진 그런 옷입니다. 그저 묵묵히 탕 안에 앉아 김이 오르는 천장만 바라보다가 하십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유독 우람이를 예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람이의 주된 영역은 입구와 탈의실입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람이가 먼저 달려가 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는 말도 섞지 않으시던 그분이 부드럽게 웃으십니다. 그래, 우람이 잘 잤어? 네, 우람이 청소했어요. 아이고, 그랬어? 장하네. 꼭 우람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탕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오실 때는 또 잊지 않고 우람이 손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쥐어주십니다. 우람이 이거 먹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와, 감사합니다. 우람이가 배꼽 인사를 하면 그분은 흐뭇한 미소를 띠고 목욕탕을 나서십니다. 그림자 같은 분입니다. 40년간 묵묵히 이 목욕탕의 아침을 지켜준 따뜻한 그림자. 가난하지만 평화롭던 일상. 저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손님이 뜸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시커먼 외제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목욕탕 입구를 딱 막아 세웠습니다.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야, 사장 누구야? 목소리부터가 오만했습니다. 전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씹던 껌을 제가 방금 닦아놓은 바닥에 탁 뱉었습니다. 아, 냄새하고는. 영감, 잘 들어. 이 건물 오늘부터 내가 인수했어. 건물주 김씨 알지? 빚을 못 갚아서 나한테 홀랑 넘기고 튀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씨요? 2층에 살던 건물주. 사람은 참 좋았는데 돈 때문에 끙끙 앓는 소리를 하더니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린 임대 계약서가... 임대? 웃기네. 남자가 서류 뭉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싹 다 밀어버릴 거야. 여기다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어른들 노는 거 그런 거 지을 거거든. 남자가 손으로 천박한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줄게. 짐 싸고 나가. 여기 이사비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두툼한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40년입니다.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그때 신발장을 정리하던 우람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무서워. 제 알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자가 그런 우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야 이건? 아들이야? 어디 좀 모자란가 보네? 찝찝.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왜 틀린 말 했어? 야, 너 10 더하기 10이 얼마야? 우람이는 제 등 뒤에 숨어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런 애 데리고 장사는 무슨 장사? 줄 때 받고 꺼져. 그게 자네 아들한테도 좋은 거야. 이런 곱곱하고 냄새나는 데 있어봐야 애 병만 들어.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나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도. 소리를 지르자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좋아. 후회하지 마. 내일부터 지옥이 뭔지 구경하게 해줄 테니까. 남자는 바닥에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차를 타고 요란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빠, 우람이 무서워? 우람이가 제 등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람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다 지켜줄 거야. 우리 목욕탕 아빠가 지킬 거야. 그렇지만 제 목송이마저 염치 없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냄새, 낡은 타일, 높은 천장, 제 평생이었고 우람이의 미래였던 이 공간. 뜨끈한 탕 안의 수증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차가운 검은 그림자가 우리 부자의 삶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40년간 지펴온 보일러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한자가 경고한 지옥은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같이 보일러에 불을 지피고 탕물을 받고 있는데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씨, 냄새 봐라. 여기가 사람이 씻는 데냐, 돼지우리냐? 문신을 단뜩한 덩치들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채업자가 보낸 깡패들이었죠. 놈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탈의실을 활보했습니다. 우람이가 밤새 깨끗하게 닦아놓은 바닥에 더러운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습니다. 야, 너! 한 놈이 우람이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여기 수건 좀 가져와봐, 땀나네. 우람이는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었습니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여긴 영업장입니다. 영업장? 곧 갈비탕 집도 할 건데 무슨 영업장이야?
놈들은 목욕탕 의자에 드러누워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탕 안에 들어가 침을 뱉고 거울에 욕설을 낙서했습니다. 새벽 목욕을 하러 오셨던 단골 손님 몇 분이 그 꼴을 보고 기겁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 저게 무슨 짓들이야. 무서워서 어디 오겠나. 죄송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조아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이었습니다. 놈들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버젓이 드러누워 잠을 자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손님, 딴 데 가셔. 여기 오늘 물 안 나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교묘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건물주 대리인으로 점검 나왔다고 둘러댔고, 폭력을 쓰지는 않았기에 경찰도 일단 당사자끼리 잘 해결해 보시라며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아니, 매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람이가 겁에 질렸습니다. 아빠 나빠. 아저씨들 나빠. 밤마다 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순한 눈에 공포가 가득한 것을 보는 건 제 살이 깎여나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놈들이 던지고 간 돈봉투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정님,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불리합니다. 건물주가 그 사채업자로 바뀐 게 맞고 임대차 계약도 곧 만료 시점이네요. 저쪽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건 맞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저 깡패들이 영업방해하는 건요? 그것도 애매합니다. 폭행이나 기물 파손이 확실해야 하는데 교묘하게 선을 지키고 있네요. 결국 버티시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법도 세상도 그놈들 편이었습니다. 목욕탕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어귀에서 그 사채업자와 마주쳤습니다. 영감, 낯이 왜 이래? 똥 씹은 표정이네. 그는 제 손에 들린 변호사 사무실 봉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네. 내가 말했지, 줄 때 받으라고. 당신 정말 이럴 거요? 당신도 자식 있을 거 아니야? 자식? 있지. 우리 자식은 당신네 저 모자란 아들이랑 달려와서 유학 가서 공부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헛힘 빼지 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안 비우면 그냥 밀어버릴 거야. 사람이고 짐이고 싹 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제 집행 날짜까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목욕탕에 돌아오니 우람이가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깡패 놈질이 낙서해 놓은 거울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비누칠을 하며 그 더러운 욕설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반짝 해야 손님 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 돈 봉투 받고 우람이 데리고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공간을 반짝이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람이 옆에 주저앉아 녀석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람아. 반짝하게 해야지.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녀석의 아빠인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누가 우람이를 지킨단 말인가? 그래, 지옥이라고? 좋다.
네 놈들이 지옥을 보여준다면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귀가 되겠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 말은 한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놈들이 다시 오면 이제는 맞서 싸울 겁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놈들이 욕설하고 침 뱉는 장면, 손님들을 협박하는 목소리.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구석에 휴대폰을 숨겨 동영상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모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늘 새벽에 오시던 그 어르신, 우람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분. 그분이라면 이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40년간 이 목욕탕을 지켜본 분이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름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오시는 시간을 압니다. 새벽 6시. 저는 깡패놈들이 부숴놓은 목욕탕 입구 의자를 고쳐 세웠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6시였습니다. 저는 깡패놈들이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우고 입구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오시면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할 겁니다. 우라미를, 이 목욕탕을 살려달라고 빌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새벽 6시가 지나도록 그의 익숙한 회색 운동복 차림은 골목 어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진 것처럼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놈들이 예고한 월요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 어르신이 그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입니다. 그분 강 회장은 지금 막중한 이사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프로젝트.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은 이 삭막한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실장이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성일탕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채업자 박 실장이란 놈이 이번 주 월요일 오전 강제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얕게 찌푸려졌습니다. 월요일이라. 네, 이미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수일째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이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 사장님은, 그리고 우람이는 두 분 다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람군이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40년 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강 회장은 지금의 거대한 그룹을 일구기 전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올라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넣은 마지막 현금 몇 푼을 들고 그는 허름한 골목에 성일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박 사장, 지금의 제 모습처럼 그도 젊은 사장이었죠. 아무도 없는 탕 안에 몸을 담그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끝났다는 절망감.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울어요?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한 작은 아이. 죽은 아내를 쏙 패닮았던, 지금은 제법 덩치가 커진 바로 제 아들 우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추워요?
오라미는 아직 발음도 서툰 혀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아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제 엄마가 메어준 작은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작은 사탕이었습니다. 이거 먹어요. 이거 먹으면 안 울어. 아이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내밀듯 조심스럽게 그것을 강 회장의 젖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탕을 쥔 채 아이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우라미는 그런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탕 옆에 쪼그리 앉아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강 회장은 목욕탕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저 아이의 순수함이 부끄럽지 않게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 후로 40년,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그날의 성일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성일탕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던 성지였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여 할 때마다 자신의 초심을 되찾게 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7살의 마음으로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주던 우라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박 사장 몰래 성일탕의 빚과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받은 이 위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물주가 도박빚에 시달린다는 것도 그 틈을 노려 악덕 사채업자가 건물을 노린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새벽에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목욕탕을 찾은 것은 자신의 부와 지위가 그들의 순수한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김비서, 강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동네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쟁터를 승리로 이끈 노련한 지휘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박 실장이라는 놈, 내가 보낸 자료 다 정리됐나? 네, 회장님. 그 놈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전부 불법입니다. 탈세, 이자 제한법 위반, 협박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됐어. 그리고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전에 사들인 성일탕 주변 부지 매입 계약서일세. 그놈이 거기에 유흥업소를 짓겠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꿈도 야무지군. 성일탕을 제외한 골목 전체가 우리 땅인데 어디에 뭘 짓겠다는 건지. 김 비서는 그제야 강 회장의 거대한 그림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강패들이 우라미에게 손찌검이라도 할까봐 그간 조용히 법적 증거들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박 사장과 우라미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왔습니다. 놈들이 스스로 강제 집행이라는 심판의 날을 정했습니다. 김 비서, 월요일 오전에 낮 시간 비워. 그리고 법무팀, 감사팀 전부 대기시켜. 그리고 홍보팀에도 연락해. 오랜만에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거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우리 우람이 많이 놀랐을 텐데.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엔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월요일에 있을 잔치에 주인공이 빠질 순 없세. 그날 저녁, 저는 깡패들이 돌아간 텅 빈 목욕탕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불과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혔던 목욕탕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이제 영업 끝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달랐습니다. 늘 입던 낡은 회색 운동복이 아닌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 그 뒤로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강 회장은 예전에 그 부드러운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옆에서 불안해한 듯 눈만 굴리고 있는 우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람아, 많이 무서웠지? 그가 따뜻하고 커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람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빠. 아저씨들 나빠. 그래, 나쁜 아저씨들. 이제 할아버지가 다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강 회장은 우라민의 손을 잡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놈들이 온다고 했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 낡은 목욕탕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임은. 약속의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강 회장님이란 분이 다녀가신 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람이도 긴장했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와? 오실 거야. 우람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뒤에 꼭 숨어 있어야 한다. 알았지? 우람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아침 9시, 정확히 그 시각, 목욕탕 골목이 요란해졌습니다. 쾅쾅쾅. 철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 문 안 열어! 시간 다 됐다고 했지! 사채업자, 그 박 실장이라는 놈의 목소리였습니다. 놈은 쇠지렛대를 들고 온 깡패들과 함께였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오늘 여기 싹 다 밀어버릴 거니까! 놈들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람이를 카운터 뒤 가장 구석진 곳에 숨겼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 아들. 절대 나오면 안 돼. 놈들이 탈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었어? 쯔쯔, 꼴 좋다. 양감,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지금이라도 이사비 받고 꺼져. 안 그러면 뭐? 이 영감이 진짜!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여긴 내 목욕탕이요. 내 목욕탕? 이게 오늘부로 네 무덤이 될 줄 알아라. 뭐해 이 새끼들아. 싹 다 부숴. 저 보일러부터 작살내. 깡패 하나가 거대한 쇠망치를 들고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제 목숨입니다. 안 돼! 제가 깡패 앞을 막아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두게! 골목을 울리는 낮지만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색 차들. 그리고 그 차들에서 내린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가장 앞에서 어제와 같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강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영감? 어제 그 영감 아니야? 당신 여긴 왜? 이 차들은 다 뭐고? 강 회장님은 사채업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카운터로 걸어와 떨고 있는 우람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람아, 이제 괜찮다. 이리 오너라. 우람이는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달려나가 강 회장님의 손을 훌쩍 잡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우람이의 손을 잡고 사채업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남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 당신들 다 업무방해로! 사채업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실장. 네. 내 이름을 어떻게? 박 실장. 본명 박철규. 무허가 대부업체 드림캐피탈 실소유주. 맞습니까? 사채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어젯밤 11시부로 당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대부업체 장부 전부 검찰 금융조세조사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탈세, 불법 투심, 이자 제한법 위반, 혐의가 아주 많더군요. 거짓말! 증거 있어? 당신이 뭔데? 강 회장님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제 집행이라고 했습니까? 이 성힐탕 건물은 어제부로 저희 주식회사 태산에서 적법하게 매입했습니다. 당신이 전 건물주에게 썼던 차용증 자체가 당신의 불법 영업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건물에 손댈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사채업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주식회사 태산. 우리나라 재계서열 1위 그룹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산그룹. 강 회장. 사채업자의 눈에 경악이 어렸습니다. 말도 안 돼. 태산그룹 회장이 왜 이딴 냄새나는 목욕탕 따위를. 여길 밀어버리고 내가 여기에 유흥업소를 지을 거란 말이다. 유흥업소라. 강 회장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군. 김 비서. 네, 회장님.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거대한 도면을 펼쳤습니다. 박 실장, 당신이 사들였다고 생각했던 이 건물, 그 주변 땅은 전부 누구 소유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뭐? 이 성일탕 부지 빼고 이 골목 전체 상권이 40년 전부터 전부 제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채업자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당신은 내 땅에 둘러싸인 작은 섬 하나를 산 겁니다. 건축허가요? 당신은 여기 벽돌 한 장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내 땅을 밟지 않고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채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고작 이딴 목욕탕 때문에. 강 회장님은 우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딴 목욕탕?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40년 전 내가 당신 같은 놈들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죽으려 할 때 나에게 사탕 하나를 건네며 살라고 말해준 곳이 여기다. 강 회장님은 우람이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겉으로 모자라다고 무시했던 이 아이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다. 당신은 돈을 위해 사람의 영혼을 짓밟았지만 나는 이 아이의 순수한 영혼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우.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철규 씨, 당신을 불법 채권 추심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패들은 이 강 회장님이 경호원들에게 모두 제압당한 뒤였습니다. 놔!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놔! 사채업자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그 꼴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강 회장님은 제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제가 알던 그 평범하고 따뜻한 어르신의 미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많이 놀라셨지요?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게 도대체... 쉿. 강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우람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람아, 이제 나쁜 아저씨들 다신 안 와. 오늘부터 할아버지랑 매일 여기서 목욕할까? 네, 좋아요. 우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제가 40년간 밀린 목욕값을 아주 두둑하게 갚아야겠습니다. 그날 제 낡은 목욕탕의 보일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는 온통 그 사채업자 박 실장의 얼굴이 도배되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불법 대출, 탈세, 폭력적인 채권 추심, 놈이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목욕탕을 강제로 빼앗으려던 영상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법의 심판은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놈은 평생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불법으로 끌어모은 전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옥을 보여주겠다던 놈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며칠 뒤 강 회장님은 다시 낡은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람이는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은 재벌 총수와 직원이 아니라 영락없는 손자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회장님은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아닙니다, 박 사장님.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합니다. 더 일찍 나서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놈들의 증거를 확실히 잡느라 우람이와 사장님이 고초를 겪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40년간 밀린 목욕값을 갚겠다고 했지요. 회장님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 낡은 목욕탕, 성일탕은 이제 문을 닫을 겁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대신 이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가 펼친 것은 화려한 설계도였습니다. 최신식 설비를 갖춘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될 겁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우람이의 손을 잡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우람재단입니다. 네? 이 재단의 주인은 박 사장님도 저도 아닙니다. 바로 이 아이 우람이입니다. 우람이를 이 재단의 평생 이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우람이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람이는... 압니다.
우람이는 계산을 못하지요. 어려운 서류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 회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이 꼭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재단이 우람이의 저 순수한 마음을 닮기를 바랍니다. 우람이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 인사하고 웃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돈 계산과 서류 처리는 제가 보낸 유능한 사람들이 할 겁니다. 박 사장님은 명예회장으로서 우람이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40년 된 낡은 목욕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우람복지재단이 들어섰습니다. 개관식이 열리던 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우람이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입구에 서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연신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해요. 우람이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람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재단 한켠에 걸린 명예회장 박성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님도 가장 앞자리에서 그런 우람이를 보며 아버지처럼 흐뭇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순에 빠진 아들놈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밤잠을 설쳐가며 내가 저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내가 지켜줘야 할 약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우람이가 사실은 저를, 강 회장님을,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돈과 관력에 눈이 먼 사채업자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모자라 보이는 아이의 순수함이 결국 가장 더럽고 추악한 폭력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없어도 우람이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요. 개관식이 끝나고 강 회장님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박 명예회장님, 우리도 목욕하러 갈까요? 새로 지은 재단 꼭대기에는 예전 성일탕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우람이와 저, 그리고 강 회장님만을 위한 작은 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은 제가 회장님 등 시원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람이가 우리 둘 사이로 달려와 양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가자! 반짝반짝! 그날 우리 세 사람은 40년 전 그날처럼 세상에서 가장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